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여인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또 이런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마 이번 이 강좌 주제 자체가 지금의 어떤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돼서 어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제 살펴보는 아마 그런 기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 자체가 일차적으로는 의학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의료 문제를 의료 문제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런 의료인문학이라는 그런 조금 소개를 할까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마 뒤에 강의가 이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의료인문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이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의료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요한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의료 문제라는 것들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몇 가지 용어들에 관련되는 설명들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학문의 분야에 대한 용어의 일치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인문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의인문학 혹은 또 인문사회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문의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료 문제를 그냥 의료 문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medical humanities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듯이 의료 더하기 인문학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의료에 대한 혹은 의료와 관련된 인문학이라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문사철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와 관련된 문사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의학과 문학 혹은 의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의 역사에 대한 의사학, 그다음에 의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보면은 의료에 대한 문학,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긴 한데, 그러면은 사실은 또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들을 포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뭐냐라는 그런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의료하고 인문학인데, 그러니까 의료라는 거는 흔히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보통 의학하고 이제 의료를 이렇게 조금 대비시켜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면은 학문적인 내용,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연구라든지 이제 의학 지식이라든지 의과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제 지식 체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의료라면은 그걸 포함해서 이 사회에서 이제 의료가 실제로 이제 시술이 되고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는 더 이제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이 다루는 의료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의학 지식의 문제만은 아니고
의료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 작동을 하는 방식이나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의료 인문학이라는 그런 그 명칭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인문학인데 그 요즘 뭐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학에서는 인문학은 죽었지만은 오히려 대학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인문학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한 인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문사철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인문학 을 말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 분과 학문으로서의 문학,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큰 어떤 질문, 인문학에 대한 질문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인간이 진보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이 어떤 다른 분야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대비해서 자연과학 지식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 때,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벽돌 쌓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뭐 역학 방정식을 만들고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똑같이 뉴턴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뉴턴이 해온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지식을 쌓아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쌓을 필요가 없고 자연과학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쌓아놓은 지식이 있으면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서 이제 시작하고 쌓아가고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인문학은 반대로 그냥 각자 자기 집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개인이건 아니면 1000년 전의 사람이건 혹은 2000년 전의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문제로 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밑바닥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들이 뭐 무슨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훌륭한 철학자들이 쌓아놓은 집을 보고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집은 그 집인 거고 나는 내 집을 바닥부터 하나하나씩 결국은 내가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인간이 진보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문명은 진보를 하죠. 문명은 분명히 뭐 1000년 전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진보하는데 과연 지금 인간이 1000년 전의 인간보다 나은 인간인가? 개개인의 인간으로 봤을 때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1000년 전의 인간이 직면했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도 지금 직면하고 또 던지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삶의 의미라든지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타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사회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들은 사실은 이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료 문제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에서 이제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의료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뭐 그냥 주상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여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의료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의료화, 메디칼리제이션이라는 그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의료라는 게 이게 뭐 사실은 특정 어떤 전문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병들면은 그거에 대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의료라는 거는 뭐 그 특정 어떤 그런 전문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의료화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던 그런 이제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지금에 이제 와서 현대 사회에서 의료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의 영역이라면은 이제 병이죠. 질병이 들었을 때 이제 이걸 뭐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이나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의료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의료 영역이 단순히 어떤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의료의 영역이 아닌 게 의료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게 의료의 영역이 되는 대표적인 게 그 뭐 성형 수술 같은 거죠. 성형 수술 같은 거. 그건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질병 그러니까 미용 성형이죠. 미용 성형. 그러니까 뭐 이 기형을 어떻게 하는 그런 성형이 아니라 더 이제 그 남들 보기에 더 좋은 혹은 또 뭐 사회적으로 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그 얼굴을 수술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런 걸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그 운동 선수들 자체만 해도 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체력이 뛰어나고 뭐 달리기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약물을 주사 맞고 막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정상을 넘어서서 과잉 정상 이상의 정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의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강 의료라고 인핸스먼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삶의 여러 이제 그 단계들을 생로병사라는 그런 이제 말로 표현을 하죠. 생로병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생로병사라는 이 과정에 그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이 강하고 특히 이제 그 종교가 그 각각의 단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종교의 영역, 종교가 개입하던 영역들은 이제 점차 그 쇠퇴하고 그 영역을 대신 이제 의료가 대신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서양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애들이 태어나면은 다 세례를 받죠. 세례를 이제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호적 같은 것들도 교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를 그 무슨 뭐 우리처럼 관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양에서는 다 관리를 했죠. 그래서 뭐 인구사 같은 거 할 때도 다 지금은 그런 교구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서양에서는 종교가 삶과 죽음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지금은 이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왔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생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출생 다 병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5 형제 중에 이제 셋째인데 저까지는 집에서 낳습니다. 저까지는 집에서 나고 제 동생부터 병원에서 낳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게 해서 이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 출산을 집에서 하려고 하면은 조금 야단스럽게 어떤 뭘 이렇게 뭐 교육도 받고 뭐도 하고 이제 굉장히 사실은 좀 별나게 해야지 이제 요즘은 그 출산을 집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병원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요즘 뭐 요양병원 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질병은 당연히 뭐 그 병이 나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죽음. 이건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이기는 한데 죽을 때도 다 이제 병원에서 죽죠. 병원에서 죽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장례까지도 장례식장이 다 웬만하면 다 요즘 그 병원들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뭐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년보다는 조금 더 전이 한 30년 정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그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종은 집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까지 모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30년 전에는 이제 제가 의과대학에서 이제 학교 뭐 실습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중요한 일이 그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 임종을 해야 되는 분이 그 이 집에 가서 임종할 수 있도록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그래서 뭐 집이 그 무슨 충청도 어디다 그러면은 충청도 어디 이제 집에 가실 때까지 그 옆에서 이제 인공호흡을 계속해서 이제 집에 가서 숨을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인턴의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으면 또 병원으로 다 와서 어쨌거나 병원에서 다 임종을 맞도록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게 금방 이제 그 예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로병사가 다 병원이라는 제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획이 돼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의료화의 문제들을 이제 병원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문제들, 의료화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제도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병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근대 사회를 이제 그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요소들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중년의 이제 남성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 TV 프로가 뭐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한편 이제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이제 은퇴하고 뭐 귀향, 귀농, 뭐 귀촌 이런 이제 가면서도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이 주변에 병원이 있는가, 병원이 있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 때문에 뭐 시내에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사실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서 어디 뭐 시골에 가더라도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이제 병원들이 뭐 이렇게 멀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현대에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병원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제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병원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 방향이 이제 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병원의 의료화라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병원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가 주인 기관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근대 의료로 넘어오면서 병원이 이제 의료기관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제 특히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뭐 지금 실제로 이제 목격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의료 자체가 이제 병원화되는, 그러니까 모든 의료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생이라든지 뭐 노화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지금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라는 개념이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이라는 항목에 그 디드로 18세기에 이제 백과전서 학파가 낸 그 유명한 이제 그 백과전서가 있죠. 이제 거기에 그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이렇게 항목들에 대한 그 이렇게 아티클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병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이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생각하던 병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보면 과거에는 이제 병원이라는 말은 여관을 의미했을 뿐으로 병원은 낯선 여행자들이 무료 숙박에 도움을 받는 공공시설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병원은 모든 종류의 가난한 자들이 피신하는 장소이며 이들은 거기에서 생명 유지에 긴급한 필수품들을 충분히든 아니든 뭐 공급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라는 게 뭐 영어로 이제 호스피탈인데 호스피탈하고 호텔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개념이 어원이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거고 병원하고 호텔하고 차이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의료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저 병원도 가면은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거기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거기 이제 잘 수 있고 거기 먹고 자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 그 의료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까지도 결합이 돼서 뭐 그 특히 이제 태국 같은데 리조트 같은 어떤 그런 데에다가 이제 병원 리조트처럼 이제 만들어서 그 유럽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의료비가 싸니까 뭐 그런 이제 치료도 받고 뭐 휴양도 하고 호텔처럼 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이 그 호텔이라는 거는 여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그 가까운 그런 그 역사적으로 기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여행자들이 이 무료 숙박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공공 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근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그 거의 이제 구빈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피신하는 장소가 됐다.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병원의 기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성서에 보면은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이 이스라엘을 이제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북쪽 사람들을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을 좀 저 모시고 뭐 이제 그런 게 강해서 그 전통적인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배관시하던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막 다 이제 뭐 가진 거 다 뺏기고 털리고 몸도 이제 다쳐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그 그냥 긴급하게 뭐 갖고 있던 물 같은 거 부숴 가지고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러고는 이제 이 말에 태워가지고 말에 태워서 여기 이제 그 여관에다가 데려다 준 거죠. 여관에 이제 데려다 주고 아마 여기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 본인이 이제 여기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림이고 여기 이제는 그뭐 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무슨 이제 이 제사장이나 이런 게 종교인들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배관시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여관에다가 이 다친 아픈 사람들을 이제 그 모셔다 옮겨다 놓고 이제 거기서 그 돌봐주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웬만한 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낫죠. 특별한 그 뭐 의료적인 그런 뭐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감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웬만한 질병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쉬면은 낫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병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원이 이런 그 이 자선의 어떤 그런 이제 개념들이 강하죠. 그래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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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국 같은데 이제 거기 자선병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선기관 병원 이름이 이제 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굿 사마리탄 호스피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이 전통에서 있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종교적인 시설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건 종교적인 시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디드로의 백과전서의 항목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그네들이 이제 가면서 묵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나그네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여행자처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어서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의 뭐 거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게 그렇고 또 이 아픈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수용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기능을 한 시설이 이제 이 병원이고 그 역할들을 다 이제 종교가 했기 때문에 기독교죠. 기독교가 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거는 이 종교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뭐 아마 수도원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수녀님 같은 분들이 이제 돌봐주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진 그림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호스텔 듀라고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제 뭐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이제 중세 때부터 있던 그런 이제 병원입니다. 지금은 박물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어서 병원,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제 박물관이 됐는데 여기 뭐 호스텔이라고 하고 호텔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호텔이 그냥 뭐 이게 가서 잠자는 그런 이제 호텔이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이제 호텔이라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공공 건물 같은 거,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이제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 드 빌 하면은 시청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공공 건물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병원의 이제 마당입니다. 병원의 이제 마당이 있고, 예,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교 시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큰 이제 이런 홀 같은 방에다가 침대들이 이렇게 이제 쫙 벽을 따라 가지고 놓여 있고 각 침대 위에마다 이제 다 십자가들이 이제 있죠. 십자가들이 있고 저쪽 이제 한쪽 끝에는 이렇게 막아 가지고 예배 볼 수 있는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 이 작은 예배실 같은 것들을 이제 막아서 이제 예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건 뭐 모형으로 이렇게 한 건데 다 이제 이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수녀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 수도회에서.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의료적인 기능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의료적인 기능이 주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병원 하면 당연히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때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약 같은 걸 주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이게 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그런 이제 구빈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병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 이제 왕진을 가지고 그 사람 집에 왕진을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고, 병원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다 없는 사람입니다. 다 이제 없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병원은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념이 바뀌는 거는 거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나 그런 이제 관념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예, 다음. 예.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약국이죠. 병원 안에 있는 약국이고, 네. 그다음 이것도 이제 그 약국인데 그 이제 수녀님들이 다 여기서 이제 약을 조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어머니가 열나는 애를 데리고 이제 여기 왔고 이제 이쪽 수녀님은 그 저기 약초를 이제 막 이렇게 다듬고 있고 이 옆에는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찌어가지고 좀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 저쪽에 이제 계시는 분은 이제 그거를 아마 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약을 조제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형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저 병원의 이제 그 주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건 뭐 이 저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뭐 그런 그 그림이죠. 예, 다음.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제 이 그 보온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제 그 이 포도주 산지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유명한 게 무슨 뭐 보르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부르고뉴 지방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지방이어서 여기 나름대로 그 포도주가 이제 유명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 저기 포도주 병 모양이 이제 그러죠. 저기 저 보르도산은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부르고뉴산 포도주는 약간 이제 옆으로 좀 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뭐 그런 이제 병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좋아하냐면은 그 아까 보신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이게 자선기관이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어디서 이제 이걸 하냐면은 누가 이 병원에다가 그 포도밭을 이제 기증을 한 거죠. 포도밭을 이제 기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매년 그 포도가 이제 수확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담궈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제 이 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건 그 포도 그 부속이죠. 그 부속의 이제 지하 포도주 창고입니다. 포도주 창고에 이제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입장료 얼마 내고 저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 시음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거 이제 그 어렸을 때 딸내미가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서른이 다 돼갑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종교적인 시설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는 그런 그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 종교적인 데서 뒤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데서 이게 그 어떤 이 공공의 국가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병원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이제 인상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혐오 시설이죠. 혐오 시설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카바니스라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기에 그 의료 개혁안들을 이제 제시했던 유명한 그 의사 정치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 뒤에 이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 프랑스 혁명기에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개혁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수십 가지가 막 나오고 뭐 의료를 제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병원은 이제 본성상 해로운 시설이다. 그렇지만 병원은 현 사회의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병원이 불필요하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병원의 필요성에 반대한다. 그건 이제 병원은 환자를 구한다는 목적을 조금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성취하더라도 지극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성취한다. 그리고 병원은 모든 질병을 악화시킨다. 또 병원은 많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낸다. 병원은 대도시에 전염병을 퍼뜨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오염된 공기의 저장고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하층민의 근면 정신을 파괴하고 그들의 게으름을 조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병원의 해로운 영향에 의해 빈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목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견해를 주장했던 거는 이제 그 몽테스큐가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고, 근데 몽테스큐의 얘기도 본인의 얘기보다는 사실 그 시기에 이제 영국에서 했던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더라도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도식하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 공적 자금으로 공적인 이런 걸로 이제 먹여 살려주고 하는 게 이건 이 사회 전체로 봐서 이게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병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이 시기에 한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병원의 이제 규모들이 커지면서 웬가지 이제 소위 이제 불황인들, 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모여드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혐오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이런 데서 뭐 크게 이제 멀지 않죠. 국립의료원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저기 시내 그 을지로 7강간 거기 있는데 워낙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다른데 이제 부지를 해가지고 이제 오려고 했더니 이 주변에서 이제 막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병원 같은 게 들어선다고 했으면 주변 아파트촌에서 이제 환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같은 거는 이제 일종의 이 국립 이런 병원이니까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는 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더 그랬던 거죠. 그런 아예 이제 없어야 된다.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병원이 어떻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이제 무대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토마스 만의 마해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결핵 요양원이죠. 알프스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 일을 이제 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인용한 이 글은 조지 오웰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에서 이제 29년에 쓴 글입니다. 오웰이 저기에 파리에 가서 이제 좀 지내게 되는데, 이제 파리에 지낼 때에서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파리에 이제 시립병원 같은 데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앞서 이제 설명했던 어떤 그런 진짜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이런 형편없는 어떤 그런 이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래서 쓴 건데, 19세기 후반 이전의 모든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거의 낡은 성과 같은 교도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은 죽음에 이르는 일종의 대기실과 같이 더러움, 고문, 죽음이 연상되는 장소였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병 치료를 위해 그런 장소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빈민을 위한 시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왕진 의사가 각자 이제 집에 왕진을 온 거고, 병원에 간다는 거는 이게 가난한 빈민들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제가 인용한 것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1516년에 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병원을 어떻게 유토피아라는 책 자체가 이제 유토피아를 그린 책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병원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냐면은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토마스 모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이제 병원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4개의 병원이 있는데 전부 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작은 마을로 보일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병원을 그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번잡하고 비좁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세심한 간호를 받습니다. 이곳에는 능숙한 의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이곳에 보내지는 법은 없지만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집에 있기보다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이때는 아까 이 뒤에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 병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빈민 수용소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 관념일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어떤 그거를 이 토마스 모어는 상당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현대의 아주 럭셔리한 어떤 그런 이제 병원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청량리에 가면은 그 위생병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삼육대학 뭐 병원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가 그 제7 안식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선교사들이 운영을 하던 이제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방되고 이제 이 항생제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것도 이제 그쪽 병원이고, 그래서 저기 잘 아시는 수필가 피천득 선생님이 쓴 수필 중에 자기는 나이가 들면은 저 위생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살고 거기서 그냥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수필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피천득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 병원의 이미지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뭐 유토피아로서의 병원, 그런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이런 이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양한 차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제도가 또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게 뭐 나가면은 다 특히 이제 도시에서 살면은 뭐 바로 옆에 뭐 여기저기 이제 있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당연한 제도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제도고, 이게 이제 서구의 어떤 근대성하고 떼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서구의 근대를 만든 어떤 그런 중요한 기관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서의학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뭐 이렇게 다르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의학적인 내용들, 의학적인 이제 내용들에 대한 그런 뭐 무슨 뭐 음양오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또 서양의학에서는 뭐 해부학이 발전하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혹은 의료라는 실천이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이제 담겨서 이게 시술이 되는가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의학이 시술되는 거나 서양의학이 시술되는 거나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원도 한방병원이 있고 한의사들도 한의과대학이라는 이제 근대식 이 제도에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한방도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국가 시스템 내에 이제 자꾸 이제 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제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근대 의학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제도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서
이게 한의학적인 치료냐 아니면 뭐 서양의학적인 치료냐 이거는 저는 우리가 이제 저기 라면을 사러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신라면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짜파게티를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호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사실은 차이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이 병원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제도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특수한 제도고, 근대 서구 사회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제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동아시아 사회나 이제 이런 데서도 이 국가에서 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염병이 돌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약을 나눠주거나 그런 건 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거기서 치료하고 뭐 약 주고 그런 시설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만 존재했던 어떤 그런 이제 제도들이고, 물론 이제 무슨 이 사찰이나 이제 이런데 보면은 그 안에다가 약간 의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는 승려들이 이제 집단 생활하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아픈 사람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잠시 휴양하거나 쉬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이 외부의 일반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병원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제도다. 그리고 이게 이 병원이라는 제도를 잘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 현대적인 의료의 어떤 중요한 기관이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근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양 근대를 만든 어떤 그런 뭐 세계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왕정이라는 건 보편적인 어떤 지배 형태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지배 형태였는데, 이거를 이제 왕의 목을 자른 거죠. 왕의 목을 잘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의 목을 자르고 그 자른 놈이 다시 왕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그거는 있어도, 아예 이제 왕이라는 제도 자체,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제 없애버린 거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왕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지만은, 뭐 넓게 보면 이제 구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이제 타도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구체제에는 왕정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제의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의학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의학이 근대적인 의학, 소위 이제 근대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학으로 바뀌는데, 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의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 쪽을 보면은 의료계 이제 구체제라는 건 이제 의과 대학이죠. 의과 대학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과 의사하고 이제 외과 의사를 그냥 뭐 다 똑같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죠. 의과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뭐 자기 전문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뭐 내과를 할 거냐 외과를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내과하고 외과는 완전히 기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 피지션이라는 거는 중세 대학에서 이제 공부해서 배출되는 게 이제 피지션이고, 내과 의사하고 외과 의사는 그런 이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소위 이제 도제식으로 누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그런, 그러니까 장인하고 이제 같은 방식의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과거에서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게 확고하게 이제 별개의 직종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제 단체들을 만들고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내외과 의사의 어떤 구별을 이제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하나의 직종으로 만든 거죠. 뭐 굳이 따지면 요즘 뭐 그 한의사 한의사하고 그 의사하고 서양 의사하고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따로 있는데 그냥 이게 뭐 이 국가 권력이 지금부터 하나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냥 딱 해서 하나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제도적인 변혁이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변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학적인 내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내과하고 외과가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외과는 주로 이제 수술을 하니까 사람의 이제 몸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 내과는 이제 우리 몸 안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두 가지 저 지식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근대적인 방식의 이제 의료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세속화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지고 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왕정이 없어지고 교회의 저 힘이 급격히 이제 약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체제에서는 왕정하고 교회가 서로 이제 결탁을 해서 이제 같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제 잘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왕정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교회가 하던 역할들이 이제 상당 부분 소실이 되고 그걸 다 어떤 세속의 영역으로 이게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병원의 세속화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잘 아시는 이제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이제 임상의학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 일반 명사로 해서 임상의학이 아니라 이 시기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태어난 어떤 새로운 근대적인 의학을 얘기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푸코의 이 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의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놨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책입니다.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혁명을 거치면서 의학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되고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근대성이라고 얘기하는 의학의 근대성이라는 것들이 의학에서의 어떤 근대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어떤 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생겨났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이 저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구의 근대화 또 근대 국가라는 거는 중세 이후에 교회가 수행하던 그런 공공적인 기능을 사실 이제 국가가 떠맡으면서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사회 보장 제도라고 이제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뭐 유럽에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교회에서 하던 어떤 그런 이제 자선의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가의 영역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할이 이제 넘겨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서구의 의료 제도를 포함해서 그런 이게 사회 보장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의료 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은 뭐 이렇게 잘 살고 뭐 이렇게 뭐 돈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이 전 국민 의료 보험을 못 하는데 왜 못 하는가? 왜 못 하는가는 사실은 미국의 역사하고 유럽의 역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서구에서는 어떤 이 국가가 교회가 해왔던 역할들을 어떤 사회 보장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인 합의나 이제 동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도 뭐 그 의료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엄청 이제 많이 내니까 사실 사회 보장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평도 많이 하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많이 낸다. 근데 뭐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이 공동체의 어떤 뭐 그런 걸 위해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사회는 이게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는 백인 중산층들이 왜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이걸로 저런 뭐 히스파닉이나 유색인종들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저런 애들 의료비를 왜 내가 그 대줘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떤 그런 이게 역사적인 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형성이 될 때부터 이미 이제 그 구성원들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 아주 최근에 구성이 돼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그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설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국가의 영역, 국가가 이제 접수를 많이 합니다. 국가가 이제 접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파리 시내에 있는 이 수도원인데 수도원을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거기 이 수도원 건물을 국가가 인수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건물들을 병원으로 많이 이제 그 용도 전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거의 이제 그 수도원 내부에 뭐 이 정원이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저런 이제 병원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도 일종의 그 모자병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이제 낳거나 아니면 이제 근데 이 산모들 근데 다 이제 사실은 이때 저건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고 저기 푸코의 저기 뭐 광기의 역사인지 뭐 이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시기에 어떤 이 병원의 상황이나 이런 뭐 주로 이제 정신병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뭐 17세기, 18세기 이제 이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버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피임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안 되니까는 특히 이제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아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냥 다 아무데나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종교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이 그런 애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고아들이죠. 사실 뭐 부모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버려진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키우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수도원들이나 수도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진은 없는데 드럼통 같은 기름통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이 대문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 우리 왜 뭐 무슨 예전에 뭐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런데 이제 왜 창구하고 이 사이에 뭐 돈 같은 게 이제 할 때 이 앞에 이제 뭐 이 유리 같은 걸로 막아놓고 이런 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종을 달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거기다가 버릴 거면 거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종 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건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키우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죽도록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에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교회에서 사실 이제 그런 시설들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디에서 서울의 어디에서 아마 어떤 목사님인가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이제 미혼모들이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막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이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냥 익명으로 가서 이제 아기들 그런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이제 시설들을 만들어 놨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코가 얘기한 이제 그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게 그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의학이 어떻게 어떤 근대적인 의학으로 전환이 되게 됐는가라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의학 서양 의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해부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해부학이 인체 구조를 이제 이 상세하게 이렇게 뭐 해부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고, 뭐 지금도 이제 뭐 의학 공부할 때 그 상징처럼 하는 게 이제 해부학이죠. 해부학인데, 근데 이제 그 의과대에서 보통 이제 뭐 본과 1학년 때 이제 해부학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치면 3학년이죠. 근데 이제 뭐 그 해부학만 뭐 한 뭐 9학점, 10학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난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잘 배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나가서 환자를 볼 수 있냐 하면 그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지식만 갖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환자를 뭐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해부학이라는 거는 사실 죽어 있는 몸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뭐 안에 이제 보니까는 뭐 이런 뭐 변화가 있더라, 저런 변화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변화라는 게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그렇게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 변화의 결과로 그런 이 구조가 생기게 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해부를 해봐도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또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 병리학이라는 게 이제 죽은 사람에서 해부를 통해서 이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파리 임상의학학파,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했던 임상의학의 그게 의의가 의학에서 의학사에서 역사에서 이제 의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증상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연결을 시킨 거죠. 연결을 시켜서 이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이 어떤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그런 영상 의학 장비들이 뭐 CT니 뭐 MRI니 뭐 온갖 것들이 다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이 몸 안에서 뭐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법들이 많이 이제 발달했지만은 과거에는 뭐 안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소위 이제 이런 뭐 타진법이라든지 청진기 같은 겁니다. 청진기는 뭐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면은 뭐 호흡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디 기관지 같은 게 막혀 있는지, 혹은 이제 심장 이렇게 뛰는 소리를 들어보고 어디 뭐 이게 이 심장벽 같은데 구멍이 나 있는지, 뭐 어디가 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이제 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과거까지는 그냥 이제 구빈원들이나 이제 불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있는 거의 그런 이 집합소, 불황자들 집합소 같은, 뭐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위생이 좋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 병원 때문에 전염병이 도시에 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게 혐오 시설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병원이 이제 이 국가의 관리 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병원이 이제 그 의학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의학적인 지식들이 병원에 이제 있는 이저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병원에 이제 있는 많은 환자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어떤 이 조금 일반적인 어떤 이제 결론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통계학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이제 통계를 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의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지식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건 그 비샤라는 이제 그 19세기 초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유명한 그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부병리학으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체를 열어봐라, 그러면은 모든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시체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진기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청진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슨 어떤 장식품처럼이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죠.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변화들을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원통형의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등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기관지가 막혔는지, 그래서 뭐 어디가 저기 안 좋은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 해부학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결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이 임상의학이라는 근대적인 의학이 태어나게 된 거죠. 예,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기 파리에 가시면은 반드시 보는 이제 그 노트르담 성당이죠. 뭐 지금 저 몇 해 전에 불타가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병원입니다. 호텔 듀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인데, 그 되게 이제 유럽 도시들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모든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그 이 전형적인 그런 그 이 유형 중에 하나가 도시 중앙에 이제 광장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성당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나 혹은 그 근처에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병원 시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파리도 이제 그랬고, 또 뭐 지방의 이제 도시들도 가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성격의 기관이었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8세기 초인가 중엽에 이제 이 병원이 그 호텔 듀라는 병원이 이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고 난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이제 그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놉티콘 구조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그 중앙에서 이제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바퀴살처럼 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저 사방 팔방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병원, 감옥 뭐 이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구조로 이제 많이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는 이 파놉티콘 구조로 만든 감옥들이 꽤 있습니다. 감옥들이 이제 꽤 있고, 그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빈에 있는 이제 원래는 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었는데 그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돼 있고, 보시면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일종의 파놉티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이 중앙에 있으면은 이 방에 있는 창을 통해서 저쪽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근대의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근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죠. 사실 이제 뭐 근대가 무엇이냐, 뭐 근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각 분야마다 이제 뭐를 근대 철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근대적이라고 할 거냐, 뭐 근대 문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 문학적인 특성을 근대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미술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각 분야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앞에다가 이제 수식을 할 때 그 근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의학적인 근대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의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해부학이 그럼 해부학의 이제 근대의학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의학에서의 어떤 근대성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의학 내적인 어떤 의학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하고 임상적인 지식이 이제 결합된 그 형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에 의해서 외과 의사하고 내과 의사가 하나의 직종으로 이게 통합되게 된,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거에 대한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과 의사가 가지고 있던 임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제도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학 내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지식들을 만들어낸 경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오히려 제도가 바뀐 것뿐 아니라 의학 지식 자체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재구조화가 되거나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측면이죠. 외적인 측면에서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의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이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개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전염병 관리죠. 전염병 관리라는 게 이제 국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인의 이제 자격 관리, 그러니까 면허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의 독점권을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쭉 강의를 조금 하고 그냥 제가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전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를 뭐 실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 나라들마다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게 컨트롤되고 있는가가 뭐 이렇게 이 숫자로 그냥 이렇게 다 비교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대 국가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 관리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였고, 특히 이제 뭐 근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선 게 19세기에서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9세기가 되면은 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지금 얘기하는 팬데믹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식민지 개척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증기선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 뭐 대양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 인도에서 뭐 가고 뭐 오고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콜레라라는 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기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이 전염병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백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신의 시초가 이제 우두 접종이죠. 우두 접종인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천연두를 이 백신 우두 접종을 통해서 이제 뭐 몰아냈다. 그래서 이제 큰 의미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우두 접종이라는 게 이 근대 국가의 어떤 특징으로 말씀드린 어떤 국가가 개입해서 의료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관리나 통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된 최초의 사례가 이 우두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두 접종이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강제 접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맞고 싶으면 맞고 맞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라라고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개인의 몸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이 우두 접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접종을 해가지고 천연두 환자가 많이 줄고 어린이가 뭐 이렇게 많이 살았다 뭐 이런 의학적인 혹은 뭐 인구학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어떤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어떤 그런 최초의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한성종두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이게 뭐 종두기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 접종을 할 때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접종하면 다 저 주사 바늘 같은 것 갖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저 보시면 이게 칼입니다. 칼 같은 거 이런 거여가지고 이게 팔뚝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상처를 내죠.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이제 이 두장이라고 하는 이제 고름이죠. 저기서 이 우두에 걸린 소에서 이제 얻은 혈청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접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제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임시 종두 시행해서 여기 보시면 뭐 최근에 천연두가 만연하는 그런 뭐 기색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가서 이제 접종을 받아라라고 이제 일종의 뭐 이게 포고문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했는데 이 전주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위생 관련되는 내용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과거 일제 시대에는 이런 보건위생 행정이 다 경찰 사무였습니다. 경찰의 이제 업무였고 당시에는 뭐 따로 이렇게 이 보건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찰의 주된 그런 이 업무여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경찰이 하고 경찰이 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강제성 같은 것들이 더 실제로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여사가 이 접종을 받았다. 내가 뭐 어디 사는 누구와 몇 월 며칠에 종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종두만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한테 내가 몇 날 며칠 이 접종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접종 증명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국가에 의해서 어떤 의료 행위가 이제 강제화되고 그걸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절차들이 처음으로 생긴 게 이런 종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다음 보시면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종두 증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몇 날 며칠에 이제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일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일제 시기에 특히 이제 이런 전염병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경찰의 업무였거든요. 경찰의 업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식민지 상황에서 경찰들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생 행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강압성이나 뭐 이런 폭력성 같은 것들이 식민지 상황에서는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게 어떤 국가의 개입, 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강제하는 그런 이제 시행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강제력이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떤 식민지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강제성과 어떤 뭐 폭력성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좀 심하게 나타난 어떤 그런 이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뭐 또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강제 종두에 대해서 해서 이건 아예 이제 그 강제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 저 경성 뭐 동대문 경찰서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서장 아예 그 저거 이름으로 해서 그 포고문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어떤 국가의 개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건 이런 이제 전염병 관리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의료인에 대한 그 어떤 자격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허죠, 의료의 독점권 뭐 이런 그 얘기들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게 이제 역사가 그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뭐 그런 이제 국가와 이제 의사의 관계, 의료인의 관계 뭐 이런 그 것들이,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번 저기 뭐죠? 그 여름과 8월, 9월 뭐 할 때 이제 뭐 이 전공의들이 이제 뭐 파업을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 사실 이제 그 이전에 20년 전에 이제 소위 그 의사 파업이라고 그런 이제 사태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의사들 사회에서 그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충격을 받았던 건, 본인들은 그다음 사실 이제 열심히 그냥 환자를 뭐 받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이 적대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표현을 하니까, 집안에 뭐 의사가 있거나 뭐 누가 뭐 동생이 뭐 의대를 다닌다거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제 왜 어떤 그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 이런 그 적대감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이후에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그런 그 의료 인문학과 관련된 이런 이제 교육들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열심히 의학 지식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저기 실력 있는 의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걸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나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의료라는 게 그냥 무슨 실험실에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이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없이 그냥 그 이렇게 의학 지식만 열심히 이제 가르쳐서 내보냈더니 뭔가 이게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반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서양에서는 그 이 의료인들,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의료 시장이라고 하는 메디컬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 참여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질병과 관련된 거 보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병원도 가지만은 뭐 한의원도 가고 뭐 어디 뭐 무슨 건강기능식품도 사고 뭐 심지어는 뭐 저 기도원에도 가고 뭐 푸닥거리도 하고 뭐 이제 그 이 의료와 관련된 그런 그 이게 시장이 이제 형성이 많이 저기 다양한 저 참여자들이 거기 하게 되는데, 서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서양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이 다양한 직종의 이제 이 의료 종사자들이 와서 이제 서로 자기 영역을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그 이 경쟁과 뭐 싸움과 갈등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들을 어쨌거나 이제 다 거친 거죠. 이제 다 거치고 하면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전염병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업이 됐고 인구를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서 노동력을 보존을 해야 어떤 국가가 이게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 의료 전문가가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들의 도움을 말하자면 전문가 집단의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의료의 독점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인구 관리라든지 이제 국가의 어떤 이 전염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의사라는 어떤 그런 이제 전문 직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뭐 권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이 전문가 집단 뭐 대표적으로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이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을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의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게 그럼 뭐 특별히 뭐 그 프랑스에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좋고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나빠서 이제 그런 거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오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회화가 되느냐 그런 이제 과정의 문제인데 적어도 이제 그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최소한 이제 수백 년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사회의 그 어떤 이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뭐 시행착오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면서 이제 사회화가 돼 오면서 이제 이 전문가 집단이 형성이 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때 시기에 그 식민지가 되면서 갑자기 이때부터는 그 지금부터는 이게 이 면허가 없으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위에서부터 그 의료의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바로 이제 그 내려온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거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의사 숫자가 몇백 명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게 없어도 그 뭐 의사들이 굉장히 적을 때인데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당연한 권리처럼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것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역사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이들 때문에 어떤 그 의료인이라는 전문가 집단하고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이제 인식의 어떤 갭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그 국가가 개입이 되면서 생겨나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에서 의료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일어나는 발생한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그 부분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